나중에 뭔가를 해보실 용의가 약간 만들어보고 싶긴 해요. 네. 아이스크림을. 네, 아이스크림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좋죠. 저도 직장인일 때 집에서 만드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 만든 아이스크림 사진이 제가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진짜 퍼석퍼석한 느낌으로 있는데 저희 친형이 이제 그딴 걸로 뭐 어떻게 팔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집에서 만들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라고?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면 그걸 음식을 팔아보지 않은 사람, 저도 아이스크림밖에 안 팔아봤지만 이게 돈을 받는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집밥을 했는데 그걸 어디서 판다라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컴퓨터 다른 폴더에 넣는 느낌인데 이거를 파는 거라고? 이런 생각이 처음에 팔 때도 그 생각. 어머, 하필 원래 얼룩옷이었던 걸로 할게요. 휴지를. 네네. 죄송해요. 아유. 아니요. 이거 감사합니다. 카모플라주. 아니 어떻게 그 쌍화탕? 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부산에 엠다니온 원장님이 약간 수건사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이스크림 만드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나중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뭐 어쩌다가 사담 나누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보내주시고. 근데 그 쌍화탕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좋은 성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뭔가가 성분이 사라지려면 보통은 끓여야 되니까. 사라지는 그럼 술 들어간 건 도수가 있나요? 날리기 더 불을 아예 그냥 피워가지고 날리기도 하는데 높은 온도는요. 그게 아니고 맥주다 이러면 그냥 안 들어요. 알코올 도수가 높다라는 건 그 용액 안에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분자량이 많아서 네. 어느 점이 낮죠? 맞아요. 되게 낮아져 네, 지기 네. 때문에 그래서 2도대로 맞춰요. 어떤 술을 만들든 간에 2도대를 쓰죠. 그래야 저희가 원하는 온도에서 2도. 뭔가 50도짜리 술이다라고 하면 술인데 50%가 술인데 네. 그걸 날리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터무니없이. 그죠. 그런 거면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용액이 많이 들어가야 맛과 향도 그죠. 많이 같은데. 완전 약간 화학 실험. 네. 가면 갈수록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오히려 요리는 못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 고체는 이 파우더, 이 가루는 미시세계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이 지방부를 둘러싼 이 뭐 카제인과 이 다른 단백질들이 어떤 형태를 만들어줄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서 아이스크림 할 때. 네, 다들 이렇게 할 거라고. 괜찮으시겠어요? 아이스크림 만들고 싶다 하셨는데. 재밌어요. 적용과를 이용한 적용과 요거트를 했는데 그러면 용과? 용과의 90%가 물이거든요. 네. 근데 수분은 그냥 얼음이잖아요. 땡땡 얼면. 그럼 얘가 영하권에 들어가면 그냥 얼음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텍스트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용과가 어쨌든 500g을 소위 말해서 때려박았는데 네. 그러면 얘가 텍스처가 안 좋아지니까 그죠? 저걸 어떻게 보상을 하지? 그럼 우유의 87%가 물이니까 네. 87%의 X 곱하기 87%가 450g이 되는 걸로 우유만큼을 제외하고 나면 근데 우유의 13%는 뭐 유지방, 유단백질, 유당 이런 탄단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미네랄이랑. 나 지금 이제 뭐 말이 귀로 나가고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유지방인데 그럼 유지방이 4% 정도 되니까 그거만큼을 또 어떻게 다시 보상해 주느냐. 그러면 분유를 좀 넣고 이런 식으로 보상해. 그래서 그 레시피가 다 엑셀로 정의되어 있다는 맞아요, 게 다 어떻게 해가지고 100을 만들면 되는 거군요. 구성을 딱 맞춰야 돼요. 그렇게 딱 해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나왔는데 괜찮아요. 그럼 일단 50% 합격이고 걔가 보관된 상태에서도 별다른 일이 없어야 돼요. 다음날 와서 먹어봤는데 텍스처 괜찮다 이러면 이제 합격인데 근데 지금 이미 시작됐는데 토크가 네, 좋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지 아무튼 쌍화탕을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처음이잖아요. 네.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재료인데 오늘 만들었어요. 내일 팔아야 돼요. 네. 근데 만들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은 폐기 되나요? 무조건 팩인데 거의 100%의 물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는 이미 대충의 차트가 있어요. 제일 어려웠던 재료가 뭐였어요? 감자나 그 고구마처럼 전분들은 그 전분 노화 현상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증발하거든요. 퍽퍽해지는구나. 네, 시간이 지날수록 퀄리티가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걔네들의 수분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진 당들이 또 있어요. 과학자 녹사님 오셨습니다. 일단 박수로 맞춰치고. 인트로가 이런 식으로. 네, 오늘 되게 자연스럽게. 네, 저는 브랜드 텔러 루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물론 팬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도 했지만 저는 좀 되게 작은 가게를 어떻게 하면은 녹사님 같은 바이브로 혹은 이런 속도와 이런 규모
앞으로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이제 모았어요. 온라인에서 보는 녹기 전의 모습들은 너무 많이 재미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한도전 같은 그런 모습들은 알고 있는데 되게 잘 먹고 잘 사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게 뭐 겨울에 또 한 달 또 방학도 가시고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진짜 어떤 숫자적인 게 궁금해서 지금 5평 녹사님 포함해서 직원이 포함해서 이제 3명이서 녹초님은 이렇게 녹초여서 녹초인가요? 그 약간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아 약간 텐션이 이렇게 네, 약간 차분해서 그리고 이제 그 건장한 남성 사이에 풀초 네. 그다음에 녹밤 익선동 시절에 녹기 전에가 있고 녹기 전에 밤이 있었어요. 아. 그때 이제 녹기 전에 밤 운영하던 친구가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신경 안 쓰시나요? 잘 안 쓰. 근데 안 쓰는데 안 보일 순 없어요. 저희 이제 가게 주식 차트처럼 저희 숫자가 API가 연결돼 있어서 뭐가 바뀌면 클릭 아 자동으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27830 정도 될걸요? 제일 궁금한 거 시즌 때와 아무래도 겨울이 비시즌일 텐데 네네. 그 이제 평균 매출 차이 모든 달을 환산해서 얘기하면 사실은 평균 매출 차이는 무한대겠죠. 왜냐면 저희 1월에 영원이 네 무한대까지 이 희돌 빼고 그걸 빼고 근데 한 2배 정도도 나요. 아 2배 그러면은 최저일 때도 이렇게 운용이 괜찮은가요? 아니면 이제 그동안 모았던 거를 네네 그래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오 제가 그걸 계산을 잘 하진 않지만 요즘 날씨도 계속 더워서 좀 효과가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가게나 좀 그렇지만 올해 저희가 작년만큼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긴 했고 아, 근데 그래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황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근데 네. 지금 보니까 마이크 붙여놓은 옷을 벗으셨네. 근데 1월 한 달을 방학으로 하시는 게 사실은 녹기 전에가 되게 주목을 받았던 규칙이긴 한데 첫 해부터는 이제 석 달씩 쉬었었고요. 그때는 석 달? 9달 일했었어요. 국내 정사랑은 맞지 않지만 네. 저는 이게 영속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좀 템포러리 잡이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일을 맞아요. 시작할 때는 어쨌든 석 달 정도는 쉬어야 다음 직업에 대한 모색이 될 수 있겠다. 그때 처음에는 5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꾸겠다라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2회를 했더니 석 달씩 쉬는 게 몸에 잘 안 맞더라고요. 너무 길잖아요. 진짜 뭘 안 하고는 못 빼겠는 네. 거예요. 그리고 문화생활 하면 되지 않냐. 막. 근데 저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쵸 불안해지죠. 일을 까먹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가게 뭐가 고장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다시 올까? 이런 걱정을 3개월 동안 머금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년차 지나고 3년차 때부터는 이제 한 달씩 쉬는 한 생각을 달. 했었죠. 한 달은 적당한가요? 한 달은 약간 아쉬워요. 그죠? 한 달 맞아. 약간 아쉬운데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은 이런 전자제품이랑 전혀 맞아. 상관없는 것만 하신다고. 네네네. 휴대폰도 보면 1시간 안 되는 수준으로 하루에? 네. 그러면은 SNS도 멈춰요 한 달 동안? 저희가 원래는 SNS를 아예 비공개로 돌리거든요. 그냥 새로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하긴 그렇게 해야 진짜 오프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쵸. 근데 평소에는 인스타그램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꽤나 효율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올리는 거를 보는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딱 내 거 운영. 네네네. DM 보면 이제 스토리 태그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올리는 거 DM을 진짜 열심히. 열심히 보세요. 해야죠. 네, 그거 감사한 일이죠. 수익이나 뭐 지출이나 이런 관리 안 하신다고. 저희 부모님이 니를 키우면서 제일 실수한 건 경제교육을 안 시킨 게 제일 실수다. 어렸을 때도 주방 서랍함 같은 데 네, 1,000원짜리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거 그냥 갖다 뺏어 썼어요? 네, 필요할 때 아. 썼었거든요. 뭐 제가 막 과하게 쓴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뭐가 항상 먹고 싶을 때 있는데 과자. 뭐 굳이 뭐. 네, 그래서 뭔가 그거에 대한 계산을 안 했었었고 지금도 이게 안 하는 게 물론 제 성격 탓도 있지만 저는 진짜 한 100여 가지 이상 재료를 쓰고 있고 그것들을 발주 놓고 당장 쓰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막 한두 달 뒤에 쓸 때도 있고 심지어 저희는 메뉴가 매일 다르고 근데 이 지출이 과연 이번 달을 위한 지출이었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거든요. 분산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누군가는 하겠죠. 대단하신 분들은. 저는 못 하겠어요. 요즘에 자두철이니까 자두, 복숭아니까 복숭아. 저 이거 끝나면 지금 그 무화과 30kg 사러 일산 가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그렇게 사놓는 게 다 지금 재료로 쓰는 게 또 아니고 당 처리를 해서 절여서 그걸 얼려서 내년까지 써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열심히 판다. 요런. 그렇죠. 건가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요. 네.
지금 한 컵에 5,000원이잖아요. 2스쿱 들어가고 이제 위에 맛보기도 꽤 양이 네. 되는데 그 5,000원은 어떻게 나온 그 금액이에요? 어떤 메뉴를 만들면 그 메뉴의 단가는 계산이 돼요. 그건 아. 제가 그렇게 프로그램화를 시켰어요. 만들었어요. 저희가 뭔가 물가가 상승한다고 늘 올리는 건 아니지만 한 3년 전인가 한 번 정도 올렸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가격이고 어제도 어떤 거래처에서 뭐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메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감내를 해서 해야지가 아니고 그것도 계산하기 귀찮고 잘 안 해서 그냥 얼마 올랐나 보다. 괜찮은 게 맞나? 괜찮겠지. 괜찮겠지. 한 1년쯤 뒤에 심심할 때 근데 진짜 괜찮은 게 맞을까?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고 가게는 작은데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아이스크림은 빨리 먹고 나가거나 이제 테이크아웃이 되게 용이하고 네. 좀 그런 어떤 순환적인 구조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순환을 공감을 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카페는 보통 급하게 나가지 않고 그쵸, 이거 하나 시켜놓고 시켜놓고 커피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맞아요. 좀 부끄럽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드시는 분들은 다 먹고 나면 일단 이미 녹으니까 빠르게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먹고 나면 스스로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면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그쵸. 생각을 하셔서 약간 눈치를 보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순환이 좋아지는 케이스다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친구랑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거기서 수다를 좀 한참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0분이 아무튼 좀 있었는데 나중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래 있다 가셔서 좋았다고.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근데 그때 있으면서도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 나가야 되나? 하시죠.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재밌으니까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되게 좋았어요. 아이스크림 모형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 드신 분들한테 그걸 좀 빌려드려서 여기 담아놓게? 네. 눈치 담아두면 안 보게?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네. 장사하면 좀 빨리 나가지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2시 땡 하고 세 팀이 오셔서 6자리를 다 채워서 그분들이 8시간 동안 안 나갔다. 예를 들어서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마인드가 아닐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빨리 나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균형이 어쨌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이 된 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 베이스 기분은 그건 것 같아요. 누가 내 공간에 와서 시간을 머무르면서 좀 여유롭게 지냈으면 좋겠다인데 하지만 8시간 동안 계신다? 그러면 좀 어렵겠죠. 2호점 3, 4년 됐죠.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3, 4년 됐어요. 왜 아직 뭔가 하나를 더 하려면 진짜 마음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못 찾았었고 뭐가 제일 지금 신경이 쓰이는 저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 5명 이전까지는 직관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뭘 이렇게 하나하나 막 능력치 막 무슨 몇 점 이런 거 안 하고 마찬가지로 다음 매장을 선정할 때도 좀 직관으로 뽑으려고 해요. 하나는 생활감이 있는 장소고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쓴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핑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자기가 아꼈던 흔적이 있고 네. 그걸 너무 아꼈기 때문에 철거를 안 했던 환경, 파괴하지 않았던 환경. 일단 거기서부터 어렵다. 그렇죠. 네. 그 장소가 약간 그 장소의 주변을 봤을 때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맥락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주변이 어떤 사람들이 흘러 들어가는지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정도 된 한옥단지거든요. 1920년대 조성된 네, 서울에서 맞아요. 가장 오래된 한옥단지고 그런 맥락이 있긴 했는데 주변을 돌아다니는 그 동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랜덤했었어요. 거기는 이제 거의 유원지 같은 데니까 이 가게라는 건 모름지기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나눌 수 있는 교류감이 적어지고 그래서 맥락이 있고 생활감이 있다가 제 기조인데 직관으로 그러니까 진짜 가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고 내가 하루에 10시간 머물러도 좋겠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감옥이거든요. 바깥의 풍경 혹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스스로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여야 되고 와 이거 진짜 약간 그 왜 이상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렵죠, 그렇죠. 차라리 잘생기고 돈 잘 네. 벌면 좋겠어. 근데 이러면 되는데, 이것도 돼야 되고 약간. 근데 뭐 조금 다정하면서도 그렇죠. 어렵죠. 이렇게 네. 그래서 못 고르고 있는 역에서 나와서 이제 화살표 움직이면서 그죠. 풍경도 같이 보면서 보고 반대편에서도 보고 그렇게 보는데 최근에 막 이렇게 공간 내시려는 분들도 계셔서 얘기를 해보면 업계 자체가 진짜 좀 힘든 것도 있어요. 암만 잘해도 평균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냥 똘똘한 한 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네. 내가 하고 있는 걸 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워낙 요즘에는. 힘드니까
하니까. 근데 그럼 2호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뭐였어요? 아, 그거는 그냥 내 주머니 불리는 게 전부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이 터무니없이 많아지고 일의 형태가 바뀌어서 관리를 해야 되면 맞아. 저는 관리는 좀 안 맞거든요. 로컬한 지역에 붙박이처럼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랑 교화할 수 있는, 서로 교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가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 가게를 출점해도 세상에 의미가 있겠다. 그 가게가 기능을 올바르게 해야 되고 기능을 올바르게 하려면 그 기능을 받아들여 줄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라서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내면 되는 그쵸. 건데 그게 제 인생을 더 북돋아 주느냐 하면 절대 아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 지역이 우리나라에 너무 없다는 게 좀 슬픈데요? 그쵸. 그렇기도 하고 제가 출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고민은 보통 두 개인데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점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또 있고 누군가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든 모셔가지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거든요. 지금 가게는 너무 터무니없이 작으니까 여기에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그냥 그죠? 손님보다 사람이 더 안에 왜 이리 바쁘지? 어쨌든 자기 인생의 한 파트를 즐겁게 장식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약간 사업적이라기보다는 그쵸. 운동가? 네, 사업은 멋진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근데 건지. 왜 꼭 이런 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벌죠? 이런 방식으로 제일 잘했던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파타고니아 회장이긴 하죠. 그분은 그냥 클라이머였으니까 클라이밍 하다가 바위에 박는 거 맞아요. 그거 개발하다가 녹사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그걸로 가게를 운영하는 모든 게 너무 진짜여서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서울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집은 너무 너무 많죠. 많잖아요. 그쵸. 굳이 녹기 전에까지 가서 먹을 이유가 맞아요. 뭐 꼭 있진 않은데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마음 같은 게 네. 꼭 여기 가서 이걸 경험하고 싶은 그리고 뭔가 나도 그 세계에 약간 들어가고 싶은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일자리가 아니고 내가 내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가면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뭔가 저는 의식선에서 공유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더 잘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어쨌든 사업은 아닐지언정 오너로서는 그러니까 꼭 녹사님이 직접 아이스크림을 퍼주는 행위를 하진 않아도 네. 녹기 전에 정신은 이제 그쵸. 바깥으로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컴퓨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그거- 됐는데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아직 젊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거에 대한 정신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쨌든 가게를 영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하는 가게인지를 공유해놔야 진짜 갑자기 가더라도 이 선에서 유지될 수 있는 형태가 있지 않을까? 근데 녹기 전에를 찾아가는 분들 중에는 네. 녹사님 만나고 싶어서 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진짜 감사하게도 늘 부정하면서도 네.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정말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거기 있는 게 맞느냐 좋거든요. 그것도 그죠? 너무 좋은데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재미가 되게 즐겁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뭔가 사람 키우는 일이 되게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를 하는 게 어쨌든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와인이랑 체리가 섞여 있는데 그 와인에 술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무알코올 와인을 사용했고요. 조금 주말인데 그래도 약간 와인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왔어요. 매장에서 파는 건 아니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 최초의 호흡 때 그 어떤 술향이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게 입에 들어올 때랑 풀어지면서 이제 피니시 때까지의 맛의 경로가 되게 달라서 그거를 집중하면서 먹으면 정말 제대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영하 14도 정도 되는데 단맛을 가장 잘 느껴지는 온도가 36.5도거든요. 체온이요. 얘가 50도 정도 올라가면서 단맛, 짠맛, 신맛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온도에서 느껴지다 보니까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원래 체리 아이스크림 저 그 체리 주빌레 별로 안 진짜 싫어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래요? 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간 속으로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거 진짜 맛있다. 녹기 전에서 먹을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와인이랑 체리인지 말씀 안 하시면 사실은 약간 또 모를 것 같은 느낌. 그럴 수 있어요. 전 흑백요리사 보면서 눈 가리고 먹는 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추잖아요, 막 이게 뭔지. 혹시 궁금하셨던 거 있으셨어요? 여기 근처예요? 멋스게 하시는데요? 지금?
아, 저 기분 알죠? 저도 진짜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손님이 무서워가지고 앞에 지나가고 일단 잘 안 들어오니까 왜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아 맞아.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새벽 4시까지 책만을 읽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막 상처도 많이 받고 했다가. 그때 어떤 책들을 읽으셨어요? 저요? 너무 많은데? 제일 핵심 중에 하나는 박웅현 님 8단어라는 책 진짜 좋아했었고, 왜요? 거기에 어떤 그러니까 광고인이시지만 8단어는 사실 자존 같은 특정 단어들을 깊이 파보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단어를 좋아해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단어들, 막 현상들은 다 움직이는데 단어들은 그냥 있잖아요. 공유되는 상태에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서 뭔가 좀 중심 잡으려고 하고, 제가 나중에 스푼을 좀 만들고 싶은데 이거 드실 때 다들 이제 이렇게 드시는데 전 항상 이걸 이렇게 먹어요. 우리가 모든 음식은 이렇게 먹잖아요. 네. 왜냐면 밥을 이렇게 먹기에는 떨어진단 말이죠. 얘는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고. 얘를 이렇게 먹으면, 예를 들어서 쇠숟가락으로 먹으면 혀에 딱 닿는데 그게 음식이 아니고 쇠잖아요. 내가 이 첫 음식과의 만남이 쇠 맛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입천장에 닿고 그 다음에 혀에 가까스로 닿는 건데, 저는 이 음식을 제대로 먹으려면 뒤집어야 되는구나. 혀에 닿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먹게끔 해주는 스푼을 만들고 싶으시군요. 그럼 7개월째 운영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고민이세요? 그 페이스, 나의 페이스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할 게 많은 거죠. 저도 진짜 잠잘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 진짜 2시간씩 자고 이랬었거든요. 익선동 시절에. 왜냐면 생산을 오픈 전에도 제가 혼자 할 때는 했었고 마감하고도 했었고,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영업시간 중에 도저히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익선동에서 가게가 2개 있다가 염리동으로 제가 먼저 이사 오고, 녹밤도 코로나 때 닫게 되면서 여기 있던 녹밤이라는 친구를 우리 매장에 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혼자 일할 것이냐를 고민했었거든요. 제가 염리동으로 와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매장이 2개였다가 하나가 됐으니까 수익이 불안불안할 텐데 자기 급여를 줘야 되는 게,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 생각을 했었대요. 와서 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됐더라고요. 내가 너무 일에 치여서 사람 쓰는 것도 너무 당연한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았거든요. 염리동 이사 왔을 때. 근데 오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조금 더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배치를 먼저 하고 사람을. 네. 그 다음에 내가 일단 한숨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직원인 거잖아요. 네.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첫 번째 직원분은 뭘 기준으로 찾아야 돼요? 근데 저는 올라운더여야 할. 그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것 같기는 해요. 저희처럼 숫자가 적을 때는 800명이어야 되기는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지금 녹초님 일하시는 분도 이력이 엄청 화려한 거예요. 제가만 파다가 직장을 9군데를 다녔는데 나이가 25이에요. 5년 동안 직장 9개 다닌 게 일견 화려해 보이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끈기가 없네. 그쵸? 네. 면접 하러 와서 파헤쳐 보려고 그랬죠. 하나하나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왜? 그럼 여기서는 왜? 근데 그 사람이 앉자마자 이력을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거의 자기 삶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줄글로. 그러니까 말로. 그 이음새에 빈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유들이 다 너무 명료했고 생각이 담겨있는 표현들과 단어들, 이 사람의 미래를 봤더니 자기가 2년 뒤에 가게를 차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2년 뒤에 가게를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도 면접 볼 때 그렇고.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과거라는 점과 미래라는 점이 클리어하게 보이면 현재를 되게 충실하게 산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과거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다고 해도 미래가 불안하면 현재도 같이 불안해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자기 미래가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까지 가기 맞아요. 위해서 허투루 보내진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매장을 2년 뒤에 나갈지언정 2년 동안은 우리 매장에서 좋은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게 그게 좋았던 거죠. 이 역시도 직관이라서 막 시스템적으로 뽑을 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 뽑을 때 그래서 미래가 정해져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직은. 그분 그래서 2년 넘었어요? 아니요, 지금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아직도. 지금도 맨날 베이킹 하세요. 집 가면 베이킹 하고 저희 먹어보고 이거 갖고 되겠어요? 맨날 얘기하고. 인큐베이터인가요? 네. 근데 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들어와서 자기가 어쨌든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나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하긴 그래야 지금에 더 충실히 하니까. 네. 분명히 여기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명확한 네. 거죠. 결국은 감으로 뽑아야겠네요.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건 오너가 어떤 생각하는지를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품 상세 페이지처럼. 사실 면접은 쌍방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160페이지짜리. 네. 근데 채용 그러려면 공고를 맞아요. 하신 거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가게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거를 추구하고를 스스로도 명료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건 진리군요. 그렇죠. 어디에선 요즘엔 너무 흔들리기 쉬워서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셨어요? 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거 손으로 만들었었고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 냉동고에 보통 넣는. 예, 집에서 기계를 사용할 때와 기계조차 없을 때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냉동고에 넣었다가 뭐 한 10분, 막 20분 뒤에 꺼내서 또 휘저어주고 조금 또 살얼음 생기면 다시 휘저어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계가 하는 전부예요. 기계는 거기 안에 원통이 있고 우리가 액체를 넣으면 이렇게 벤츠 모양으로 생긴 날이 이렇게 길게 뻗어 있고 냉각이 외벽에 되면 냉각이 된 아주 얇은 거를 얘가 기계가 깎아줘서 그렇게 계속 얼리고 깎고 하는 과정이 이어지면 그게 이제 아이스크림 되는 건데, 처음에 손으로 이제 시키는 대로 냉동고에서 꺼내서 부수고 이렇게 했는데 얼린 우유 같은 퍼석한 질감의 것들이 나왔었죠. 그렇게 시작했었죠. 머신도 보급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커피 머신 집에 맞아요. 있는 것처럼. 맞아요. 저도 집에 있긴 한데 잘 안 쓰죠. 왜냐면 가게 가면 이따만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보급형 기계랑 지금 큰 기계랑 결과물이 좀 차이가 있어요? 많이 다르죠. 어. 네. 날이 얼마나 그 외벽과 얇게 있는지, 그리고 전력이 얼마나 돼서 그 어떤 힘으로 깎아내는지 정확한 온도에 뽑아낼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가정용은 그냥 천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레시피마다 그거를 계속 설정을 바꿔요? 바꾸죠. 네. 결코 진입 장벽이 낮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이거는 직감이 아니고 숫자 놀이라서. 그런 게 시중에 그런 레시피나 이런 게 있나요? 나와 있어요? 아니면 다 연구하신 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외국 사이트 가면 뭔가 계산기가 있긴 할 텐데, 저는 그 계산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그거에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성분들이 얼마나 당도에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점 내림 효과를 내는지 분자량을 계산하게끔 만들어서 그거에 단가도 나오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거 없으면은 그냥 자연인이에요. 아이스크림이 건축학이다. 우유의 87%는 물인데 새하얗잖아요. 네.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 에머전 상태인데 그게 지방 구두를 이제 카제인 단백질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걸 카제인을 일부러 끊어서 다른 유단백질을 넣어서 모양을 동그랗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안에 공기들이 포집되고. 아직도 아이스크림 만들고 싶으세요? 재밌어요. 난 약간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그렇게 과학적인데 먹을 때는 단순하잖아요. 되게 직관적으로 달다 맛있다 이렇게 느끼는 게.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한 배치 만드는데 몇 분 걸려요? 8분에서 12분 정도. 되게 짧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넣기 위해서는 액체 고체를 넣어서 끓이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또 그랬어요. 그거를 포함하면 뭐 한 20분, 25분 걸리죠. 근데 그래도 짧죠. 한 30분 동안 40인분 정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다만 이제 지금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만들고 어느 정도 보관을 하면서 더 온도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만든 걸 내일 팔고 보통은 이런 그렇죠. 거군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내일이나 아니면 며칠 뒤에 팔기도 하고, 고구마나 감자처럼 일부러 노화를 시키기도 해요. 조금 더 단단하게 잡고 싶을 때. 그러면 빵에 비하면 좀 괜찮네. 빵은 그날 다 팔아야 되죠. 저희는 그래서 이건 늘 비유도 할 수 없는 건데, 저희는 로스가 제로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보관을 무제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메뉴가 있을 때 이게 양이 적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게 더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드시는데, 그동안 얘가 일정 부분 나갔지만 새 트레이를 꺼내면 그쵸. 이게 더 많이 나가는구나. 유통기한 자체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넣었을 때 알아서 이게 팔려요. 그 군중 심리 때문에. 네, 적어서 팔려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그렇게 자연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군중진료로 사는 것도 싫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드세요. 그걸 알고도 그래도 이게 더 맛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고 드세요. 사람의 욕구를 자극하기보다는 제어하려고 하고, 안 그러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욕망들이 다 있으시죠. 정말 신기한 가게예요. 녹기 전에 오래오래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브랜드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숨 매순간 충실하게 살되 뭔가 가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유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유서로 또 책 한 권 나오겠다. 최근에 썼던 그 책은 여전히 제가 썼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고, 허무맹랑하지만 거의 이렇게 접신해서 쓰여졌다에 가깝거든요. 한 번도 고통스러웠던 적이 없고, 그래요? 뭘 얘기해줘야 되겠다. 일하다가 어쨌든 현장에 대한 얘기니까 인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종이에다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인사 적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청소한 다음에 스타벅스 가서 1시간 반 동안 정리하고 간밤에 생각한 거 쓰고 출근 시간이나 하고 가고,
그렇게 33일 동안 쓰고 근데 그게 책을 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을 그쵸. 거 아닐까요? 동료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내가 한 7년 접객해보니까 나 스스로도 많이 변한 점이 있는데 배울 점도 많고 손님들한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 8시간 여기 짱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옥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야기거리가 엄청 많았던 거죠. 출판사가 안 딸려 있으니까 난 브랜딩도 싫어하고 이런 얘기도 적었고 키오스크 싫어한다. 눈치 볼 게 없죠. 네, 그렇게 적었는데 난 영감이란 말도 싫어한다. 영감은 자극이고 영감 무조건 날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북스톤 출판사에 컨택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 게 이제 숙님이었는데 이승이 영감에 영감 뭐 기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별게다 영감을 쓰는 별게다 영감을 분한테 영감은 그래서 이거 좀 죄송한데? 농담으로 막 사과드리고 제가 그러려는 게 아니고 영감 쭉정이가 너무 많다. 그놈의 인사이트. 네, 영감 받은 사람의 영감을 받은 사람의 영감을 받은 건 쭉정이다. 스스로 진짜 받아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추천사까지 써주셨죠. 곁에서 같이 일하면서 좀 물들고 싶은 분이에요. 그리고 녹기 전에가 그런 가게인 것 같아요. 약간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아니까 네, 이런 거지 하고 다시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나 질문 있으시면. 모험하고 도전적이고 확신하고 용기를 갖는다 이런 좀 비슷한 개념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 단어들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용기를 낸다는 것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뭔가 하는 거고 저는 그걸 너무 못해서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속어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오히려 나한테 너무 넓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안 하고 최대한 줄여서 난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봤더니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없었고 오랫동안 좋아했던 음식이 있나? 했더니 면이랑 아이스크림. 근데 면은 너무 요리라서 아이스크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1이라도 알면 내가 아는 거겠네? 그럼 아이스크림 밖에 없구나 였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선택할 겨를이 없었어요. 다 제거하고 나니까. 요즘에 자꾸 성장, 내 안에 되게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실존주의자로서 그리고 염세주의자로서 내가 가진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내 단점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좁혀나가는 것도 집중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저한테는 확신이에요. 제 확신의 정의는. 다른 거를 눈독 들이면서 저렇게 했었으면 오히려 뭐 예를 들면 회사를 다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저희 어머니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네 지금 회사에 있었으면 과장이었을 때 엄마 그 얘기 그만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 잘 못하는 게 돈 버는 거면 어떻게 해요? 저 현차 있었을 때 신입사원 연봉이 현차가 그때 제일 높았었어요. 제 지금 최고의 취미는 집에서 저글링 하는 거거든요. 네, 요즘에 저글링에 아시죠? 빠지셨더라고요. 저글링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저글링을 자기려면 2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네, 돈 드는 취미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지금 이 연봉이 아무리 높다 해도 픽스된 연봉보다 픽스되지 않은 연봉이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대학 나오자마자 픽스된 능력, 픽스된 금액으로 사는 게 내 한계를 결정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적인 한계를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진짜 이런 데 나와가지고 내 일을 하면서 제로 베이스로부터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돈과 결부된 일에서도 용기를 낸 게 아니고 저는 그거랑 아예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속어법은 저도 그런 방식으로 일을 선택했고 그래요? 처음에는 난 이거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막상 또 일을 해보면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콘텐츠가 남았던 거죠. 네. 성향을 따라가야 돼요.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자기한테 맞는 걸 해야 돼요. 맞아요. 저는 넓은 가게 하면 못해요. 너무 넓어서. 그래서 제일 경계하는 게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려고 차분히 조금씩 계속 이렇게 생장하고 계신. 생각하는 네. 느낌이 들었거든요. 익선동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뭘 컨텐츠를 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둘의 첫 데이트를 와서 익선동을 소비하고 다시는 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가게 이름도 모르고 그냥 백화점 지하 1층처럼 그러니까 원오브댐이 된 거죠. 네, 원오브댐에 대해서 그 노션이라는 플랫폼에 메뉴를 올린 거 자체가 익선동 때부터였어요. 제가 그때부터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 안 하다가 염리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점심시간에 회사원 한 무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는 메뉴도 노션으로 올린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있어야 될 때가 여기였구나. 그때부터 우리가 이런 걸 해도 더 면밀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비기슈라는 잡지 아시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런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컨텐츠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질문을 하는데 1, 2년 전 거였거든요. 그 1, 2년 전엔 반응이 없었는데 그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인터뷰 기사로 쓰기 위해서 그때 깨달았던 게 이제 누적의 힘이었던 거죠. 아, 컨텐츠가 그때 당시엔 단순히 안 터질 수 있는데 이걸 한 방에 봐주시는구나. 아까 말씀하신 이게 책도 한 장이 네, 아니라 네. 300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어떤 외부 시선이 좀 생겼구나 혹은 생기겠구나의 사례였어요. 아, 근데 그 지역을 잘 찾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긴 아니, 해요. 그래서 전 더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는 똑같은데 안 되는 데도 있어 봤고 되는 데도 있어 보니까 된 것과 안 된 것의 경험이 있으니까 지역마다 다음 거는 더 찾는 눈이 이제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지금 정도면 돼요. 예. 저희는 언제나 두세 팀 들어오면 10,000원인 곳을 찾아요. 그럼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는 일하는 사람의 형태가 보이는 공간이 좋기도 하고요. 거기서 받는 영감도 있고 일상에 브랜딩 혹은 시각적인 거 위주로 흘러가는 데들이 지금은 주류를 이루지만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좀 더 그 휴머니티가 있는 데들이 클 거다. 우리 지금은 유기농 채소 비싸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냥 유기농이었잖아요. 맞아, 다 네, 유기농이었지. 없어질수록 그냥 희소해서 네. 희소함의 가치를 느끼는 건데 휴머니티가 없어질수록 더 가치 있어질 거다. 키오스크가 많아지면 우리한테는 행운이다. 우리가 얼마나 그거에 두드러진 그 강점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제가 한 3, 4년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 어떤 토크보다 가장 갈피를 잡기 어려웠지만 아까 말씀드린 숭님이 그랬어요. 전 말이 너무 많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죠. 네. 네, 맞아요.